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 심해 가스전을 개발 중인 한국석유공사가 오늘 포항시청 청사 안에 현장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사무소를 통해 포항 지역 지진 관련 우려나 업권 보상 등 각종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영일만항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와 가스를 시추할 예정인 한국석유공사가 포항시청에 사무소를 마련했습니다. 석유공사 본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머물며 1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시추 작업을 지원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포항이 고향인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무엇보다 이번 사업에서 포항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신경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생산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모습의 포항시의 발전의 모습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도 이번 센터를 통해서 같이 노력하면서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것보다도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저희들 같이 가려고 합니다. 포항시는 석유공사 포항사무소가 시추 및 유전 개발에 따른 지진 우려와 어업권 보상 등 각종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석유공사와 함께 시추에 따르는 어민 피해나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보상하는 문제, 또 시민들 일부가 걱정하시는 지진 여파 문제 이런 것 등을 함께 주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풀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추에 따른 지진 우려에다 대개 황금 어장이 사라지는 등 포항은 손해만 보고 실익은 부산과 울산이 다 가져갈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포항시는 두 번째 시추부터 부산항이 아닌 포항 영일만항을 주항만으로 활용해 포항을 중심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진행해 줄 것을 석유공사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석유공사 포항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포항이 가스전 개발 사업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 기업인 중국 화유코발트와 포항에 짓기로 한 전구체 합작 공장 투자 계획을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화유코발트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7년까지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전구체와 고순도 니켈 원료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회사 측은 전기차 일시적 수요 둔화인 캐즘이 이어지면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지난 6월에 지방권에서 처음으로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서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14개 기업, 연구기관과 함께 원자력 수소산업 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학술 포럼도 서울에서 개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명일 기자입니다. 울진군이 국내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14개 기업, 연구기관과 함께 원자력 수소산업 진흥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삼성물산, 롯데케미칼, GS에너지 등 12개 수소 관련 기업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포항테크노파크 등 연구기관도 참여했습니다. 원자력 수소 산업의 이 발전에 초석이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더 많은 기업, 기관들이 회원사로 참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원자력 수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은 원자력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연구와 정책 발굴,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연구원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우리 원자력 수소 이 진흥협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만의 정책 기반이 아니고 지방에서 위로 올리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고요. 중앙과 지방의 조화가 잘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대용량 수소 생산단지 구축과 규제 샌드박스 활용을 주제로 한 학술 포럼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한 대용량 수소 생산단지는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 전주기에 걸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고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원자력 수소 산업 분야에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는 152만 제곱미터 규모로 2030년 완공될 예정이며
연간 3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를 파견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을 기준으로 공중보건의 155명이 의료 공백 현장에 파견됐고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명을 파견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공중보건의를 추가로 파견하면 읍면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졸업 뒤에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의대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의대생 군 휴학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국립대 의대생 가운데 입대자는 308명으로 지난해 51명보다 6배 늘었습니다. 학교별로는 전북대 57명, 경북대 42명 순이었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의 9월 모의평가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작년 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쉬웠는데 올해 수능은 어떤 출제 경향을 보일지 신병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월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쉬웠습니다. 출제 경향도 예년과 같았고 이른바 킬러 문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EBS 연계율은 50% 정도였고 체감 연계율은 더욱 높아 수험생들에게 쉽게 느껴졌습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 과목이 다소 어려웠고 선택 과목은 조금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가 줄어들어 유불리 문제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대체로 반응이 6월 모의고사 때보다 10점, 20점씩 상승한 학생들도 있고 등급도 제일 커리어 하이 찍었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쳤던 모의고사 중에 높게 나온다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3 학생들은 과학 탐구가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어 수능 시험에서 과학 탐구 영역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사회탐구를 선택한 비중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치는 최상위층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탐에서 성적을 따기가 등급을 따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비록 쉽게 출제되었지만 수능 시험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진학사가 작년 9월 모의평가와 수능 성적을 모두 제공한 수험생 2만 2천여 명을 100분위 구간별로 비교한 결과 52.2%가 수능 성적이 더 낮았습니다. 9월 모의평가보다 수능 성적이 더 좋은 수험생은 21.8%에 그쳤습니다. 어려웠던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게, 쉬웠던 9월 모의평가보다는 어렵게 출제하여 변별을 갖출 것으로 보이므로 6월과 9월의 출제 경향을 토대로 본인의 목표에 맞춰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이 9월 모의평가 결과를 정확히 분석해서 자신의 취약 영역을 찾고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세입자 여러 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집주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집주인 A씨는 포항 남구와 북구 다가구 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 8명에게 전세 보증금 6억 7천여만 원을 받은 뒤에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가운데 5명이 배상 신청한 4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경주시의회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 주차장과 토암산 자연휴양림, 솔건미술관 운영관리 조례의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완화돼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이 확대됩니다.